벌써 2주차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수업을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나가봐야 되겠죠. 자, 저번 주에 제가 마이크 상태가 너무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서 마이크를 샀습니다. 마이크는 이미지는 제가 이 방송을 이제 편집을 하면서 한번 살짝 보여주면서 자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좋은 마이크도 생겼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마음가짐을 바로 잡았으니 이제 수업에 들어가 봐야 되겠죠. 여러분들 수업 영상을 비대면으로 찍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이게 구독자가 100명이 넘어가니까 살짝 중독이 되더라고요. 어쨌거나 자, 이제 그러면 수업을 시작해 봐야 되겠죠. 자, 그럼 수업을 들어가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어흥 부탁드리겠습니다. 렛츠 고! 본격적으로 그러면 2주차 수업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행 방식은 제가 저번 주에도 알려드렸다시피 유튜브로 진행을 할 겁니다. 비대면 수업이기 때문에 유튜브로 진행을 할 거고요. 자, 일주일에 한 번, 바로 목요일 오전 11시 45분에 여러분들 단톡방에서 제가 한번 공지를 하고 올라갈 거예요. 뭐 공지가 만약에 안 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목요일 오전 11시 45분에 올라왔는지 안 왔는지 제대로 체크를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체크만 하면 되냐? 아니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데 출석 댓글을 달아야 됩니다. 12시서부터 3시 이 시간이 저희가 대면 수업을 했을 때 수업을 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업 시간 이 사이에 여러분들이 출석 댓글을 달아주면 바로 출석이 인정이 되는 거고요. 이 사이에 달지 못하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의 점수를 깎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상대평가기 때문에요. 요번부터. 자, 그래서 출석으로 여러분들의 점수가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유의 바랍니다. STV, 네, 여기가 제 바로 동영상이 올라가는 그 유튜브 채널이고요. 여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수업 이제 과정들을 보면 됩니다. 여러분들 전 선배들 수업 과정도 있으니까요. 한번 비교해 보면서 예습을 하셔도 좋고 뭐 복습을 하셔도 좋습니다. 커리큘럼이 뭐 너무 같다고 해서 저 교수 너무 날로 먹네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커리큘럼을 조금씩 바꿔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업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근데 또 하나 마이클라우드 요거 여러분들 헷갈리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까지 한 번 더 알려드리고 넘어갈게요. N포털 사이트에서 마이클라우드를 검색해 주세요. 그러면은 로그인 1차 화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마이클라우드 홈에 로그인 그리고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로그인 2차 화면이 나오는데 그때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모르신다. 여러분들 단톡방에 다 올려놨으니까 확인하시고 여기 올라가셔가지고 다운을 받으신 다음에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줄 때 요거 이렇게 비키면 바로 제가 여기에 이렇게 비키면은 해놨죠. 여기에 비번과 아이디를 숨겨놨습니다. 아이디는 여기 그대로 있네요. 비번은 제가 이렇게 숨겨놨습니다. 그래서 다른 학생들이 만약에 모른다 하시는데 알려달라 하면은 요거를 살짝 비켜서 보여주시면 됩니다. 비번은 다들 알겠죠? 그러면 다음번 자, 비번을 눌러주실 때 대소문자 꼭 확인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화면을 들어가시게 되면 이렇게 성신여자 폴더가 나옵니다. 얘를 클릭을 하면 설치 영상 자료, 수업 예제 자료, 수업 유틸 자료, 수업 PPT 자료, 그리고 학생 폴더. 이 학생 폴더 누르면 거기에 과제가 있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저번 주에 과제를 제대로 하셨다면 폴더가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자신의 학번, 띄어쓰기, 이름. 이 띄어쓰기를 안 해가지고 순서가 뒤죽박죽 되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러니까 학번, 띄어쓰기, 이름. 요거 강조드리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꼭 학번, 띄어쓰기, 이름 통일해 주세요. 요거까지 다 하셨으면은 이제 라이노 설치를 제가 하라고 했을 거예요, 과제로. 그래서 라이노 설치까지 과제를 하시고 아마 스마트한 학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인터페이스 세팅 과정까지 아마 하셨을 겁니다. 인터페이스 세팅 과정 바로 이런 거예요. 단축키 세팅과 옵션 값 세팅. 요거는 이따가 다시 할 거기 때문에 안 하셨다고 해서 너무 겁먹으실 필요. 점수가 깎였나?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여기 다시 여기서 처음부터 짚어 주실 거고요. 짚어 드릴 거고요.
자, 여기에서 보시면은 설치 영상 자료, 요거는 이제 스킵해도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 나오는 영상 자료들은 다 유튜브에 올라간다는 사실 알고 계시고, 수업 예제 자료가 있어요. 여기로 들어가시게 되면 그림 파일이나 라이노 파일이 있을 거예요. 제가 그때그때 수업에 필요한 그림 파일 혹은 라이노 파일을 여기에 올리니까 여기에 올린 것들을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시고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을 다운받아서 쓰시면 됩니다. 교수님, 그럼 수업 유틸 자료는 무엇인가요? 라고 하는데 유틸 자료는 말 그대로 유틸, 소프트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라이노 관련된 그리고 얼마 후에 제가 이제 더 올려드릴 건데 일러스트 프로그램들이 여기에 올라가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고 여러분들은 입맛에 이제 맞게 다운받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번 주 2주차부터는 자, 이렇게 PPT 제가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은 요 PPT들 있죠. 요 PPT들이 여러분들 지금 여기 PPT 자료 요 폴더로 하나씩 하나씩 올라갑니다. 아마 빨리 보신 분들은 오늘이 3월 9일인데 이미 3월 9일에 폴더를 열어서 아, 이런 수업을 하겠구나라고 확인을 하시는 스마트한 학생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수업 PPT 자료를 클릭을 하셔가지고 그때그때 수업한 PPT를 여기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에 본인들의 과제물이나 혹은 진행 중인 작업물들을 본인들 학생 폴더에 넣어주시고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수업에 들어가기 전 제 수업 진행 방식,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물어봐야 될 것들이 있으면 단톡방이나 개인톡 혹은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라이노. 제가 저번에도 말했죠. 3D 작업이 가장 재밌고 빠르고 가벼운 프로그램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재밌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3D 작업이 가능한 프로그램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다른 3D 프로그램 그리고 3D 프린터와 호환이 너무 쉬워요. 그래서 호환이 가능한 프로그램이라는 거. 그리고 타 프로그램과 효과적인 호환성. 이게 이 말인데 왜 이렇게 썼는지 모르겠어요. 자, 여기를 옆에를 보시면 이것은 싼겨, 이것은 가벼운겨, 이것은 박쥐인겨라고 하죠. 자, 이것은 싼겨. 가격이 되겠어요, 라이노. 이것은 가벼운거. 라이노로 뭔가의 파일을 만들면 그 파일이 어떤 프로그램들은 되게 무거워요. 왜냐? 이게 폴리곤 형식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얘는 넙스 형식이기 때문에 가벼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박쥐인겨. 왜 박쥐이냐? 여기 보시죠. 3D 프린터와 호환이 가능하고 타 프로그램과 효과적으로 호환이 가능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이에요. 3D 프린터에 다이렉트로 파일을 보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프로그램 맥스, 마야, 지브러시, 뭐 솔리드웍스 뭐 등등 이런 다른 타 프로그램과 효과적인 호환성이 보장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라이노를 사용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3D 프로그램 중에서 난 하나만 사용할래요 라고 한다면은 이 라이노를 추천을 드립니다. 요거는 제가 저번 시간에도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제 바로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인터페이스 세팅이에요. 이 인터페이스 세팅이 정말 중요합니다. 라이노를 비롯한 여러 가지 3D 그런 프로그램들이 누구한테 배우느냐, 처음에 어떻게 배우느냐, 어떤 습관을 들이느냐에 따라서 이게 정말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정말 괜찮게 습관이 들면은 몸이 고생을 덜 하는 거고요. 나쁘게 습관이 들면은 뭐 어쩌겠어요. 몸이 고생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괜찮게 습관이 들게 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를 세팅을 해 놓을 겁니다. 하나, 뭐냐?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주는 단축키 세팅이 너무 올드하고 너무 별로 없고 너무 쓰기도 불편해요. 그렇기 때문에 입맛에 맞게 제가 단축키 세팅을 좀 바꿨어요. 그래서 그 바꾼 세팅 값을 수업이 들어가기 전에 적용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밖에 여기에 있는 아이콘들과 여기 아래에 보이는 개체 스냅 값들이 좀 바뀌면 좋아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화면도 살짝 지금 눈에 피로감을 주는 화면 색깔인데 그 화면 색깔도 이 옵션 값을 세팅을 함으로써
좀 더 편안하게 바꿔줄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기본 세팅을 해놓고 수업에 들어가도록 할 거예요. 어디 보자. 자, 라이노에 들어왔습니다. 자, 라이노에 들어오면은 간단하게 인터페이스 세팅을 하면은 탑뷰, 그러니까 천장에서 본 거겠죠? 위에서 꼭대기에서 본 거. 그리고 프론트 뷰, 앞에서 본 거. 그리고 라이트 뷰 혹은 뭐 레프트 뷰 혹은 사이드 뷰라고 나올 텐데 어쨌든 옆에서 본 모양. 그리고 퍼스펙티브, 입체면으로 본 모양 4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우스를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돌리기도 돌릴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거리를 움직여 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인터페이스 세팅이 끝난 후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드릴 거기 때문에 굳이 이게 이상하게 바뀌었다라고 해서 교수님 저 이상해요, 저 이상합니다, 화면이 이상해요 라고 질문을 따로 안 해주셔도 됩니다. 자, 어떻게 세팅을 해줄 거냐, 여기 위에 보시면은 쭉 아마 위에 보일 거예요. 뭐 파일부터 해서 쭉 다 있는데 그 중에 여기 도구라는 옵션이 있을 거예요. 얘를 눌러서 쭉 내려보면은 옵션, 그 위에는 옵션 가져오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옵션 가져오기를 눌러 주실 거예요. 얘를 눌러주면은 점점점이 나오겠죠. 얘가 바로 불러드릴 수 있는 바로 그 선택 버튼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를 누르면 불러올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럼 무엇을 불러오느냐, 여기에서 이제 찾아주는 건데, 자, 저는 여기 있죠. 야, 이게 어디 있느냐면요, 뭐 이미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다시 여기는 마이클라우드 웹 하드예요. 여기서 보시면은 수업 유틸 자료에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라이노 초기 세팅 자료가 있어요. 여기 가보시면은 단축키 및 옵션 불러오기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거는 단축키가 되겠고요. 얘는 제가 단축키를 정리해 놓은 한글 파일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받으셔도 좋고 안 받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바로 옵션이에요. 그래서 얘와 얘는 필수로 받아주시고 얘는 선택입니다. 뭔가 의욕이 막 넘쳐가 나가지고 단축키를 다 바로 외워버리겠다 하시는 분들은 얘를 다운받으시고, 저랑 수업을 하다가 천천히 손에 익으면 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이 두 개만 다운받아 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글이 아닌 영문으로 가기를 추천을 하지만 학교 컴퓨터가 한글 버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면 수업으로 바뀌었을 때 컴퓨터 수업을 하다 보면은 모든 키부터 아이콘들이 다 한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이 수업은 한글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한글 1042의 한글 파일이에요. 한글 패치 파일. 그래서 얘까지 다운을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라이노로 돌아와서 그러면은 이 옵션 가져오기를 이제 불러오기를 할 건데요. 바탕화면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운을 받아놨다면 바탕화면에 이렇게 있겠죠. 옵션 SB 얘를 눌러주시고 열기를 딱 눌러주시는 거예요. 그럼 가져올 준비가 다 되어 있죠. 어디에 가져올 거냐? 여기에 있는 이런 옵션들한테 가져올 겁니다. 일일이 체크해주기 좀 힘들고 번거롭겠죠? 그러니까 모두 선택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래까지 선택이 다 됐는지 확인하시고 다 됐으면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싹 바뀌고 여기 색깔이 싹 바뀔 거예요. 교수님, 지금 이 화면에서는 안 바뀐 것 같은데요? 당연하죠. 저는 이미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요거 보시고 아마 세팅을 하시면은 색깔도 싹 바뀌고 요 아래 정리정돈이 다시 싹 바뀌어 있는 거를 아실 거예요.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까지 다 했으면은 옵션 값들은 웬만큼 다 바뀌었다라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느끼셨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단축키를 바로 해야 되겠죠. 파일로 들어가서 쭉 보면은 여기 속성을 해주시면 되는데 아직까지 여러분들은 영문 버전이겠죠. 뭐 이거 도구야. 도구하고 옵션 뭐 임포트라고 써져 있는 거 여러분들 영어 잘 하실 거라 믿어요. 성신여대 뭐 엄청 들어가기 빡세잖아요. 공부를 잘해야지만 들어가는 곳인데 설마 임포트 정도 모르시겠어요? 그래서 이건 따로 제가 얘기는 안 했습니다. 뭐 그리고 아래에서 두 번째 이렇게 눈치로도 알아채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고. 자, 근데 여기서는 좀 힘들죠. 여기 몇 번째인지도 모르겠는데 바로 교수님은 한글 버전이라고 속성이라고 누르고 들어가고. 그래서 제가 이 속성, 여러분들 속성 영어로 아시죠?
프로퍼티스 에서 얘를 눌러주셔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속성이 딱 뜰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영문 버전으로 쭉 다 나와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appearance라고 돼 있을 거예요. appearance라고 돼 있고 저는 한글 버전이 또 좀 너무 그래서 화면 표시로 돼 있겠네요. 이 화면 표시를 눌러 보시면은 여기 표시 언어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바꿔줄 건데 얘는 일단은 제가 아직 랭귀지 세팅을 안 했기 때문에 한국말만 지금 나온다라는 거 일단 알고 계시고요. 여기 말고 일단은 저희가 단축키를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단축키에는 영어로 alias라고 돼 있어요. 이 alias라고 돼 있는 데를 들어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뭘 눌러 오시냐? 가져오기 역시 임포트겠죠? 가져오기를 해서 어떤 걸 해주느냐? 여기 sTiger shortcut이라고 돼 있는 단축키 요 텍스트 파일을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가져오겠습니까? 바꾸시겠습니까? 모두 예 눌러주시면 137개의 엘리어스가 있고 이거를 싹 바꿔서 적용시켰다라는 이런 창이 뜰 겁니다. 그럼 바로 확인을 눌러주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세팅이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얘를 잠깐 꺼줄 겁니다. 꺼주게 되면은 뭐 저장 안 해도 되겠죠. 아니요 라고 저장해서 나왔어요. 그럼 뭘 해줄 거냐, 이 1042를 이제 갖다 붙여줄 거예요. 그러면은 컨트롤 C 다 아시죠? 복사하기 컨트롤 C를 하시고 뭐를 해줄 거냐면요, 자 여기서 저는 얘가 C 드라이브에 깔려 있습니다. C 드라이브에서 프로그램 파일 얘는 32비트 얘는 64비트예요. 저희는 64비트에 깔아놨겠죠. 별 무리 없으면은 64비트로 들어가서 라인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시스템으로 들어가고 랭귀지로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1029, 1028, 1029 쭉쭉쭉쭉 다 있겠죠. 여기에 컨트롤 V 해서 놓으시면 이렇게 뜰 건데 네, 대상 폴더로 파일 덮어쓰기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미 있기 때문에 따로 덮어쓰기를 안 할 거예요. 이렇게 다 해놓은 상태에서 나오셔가지고 다시 라이노를 킬 겁니다. 라이노를 킨다고 해서 바로 적용이 되는 게 아니고요. 아까 제가 잠깐 설명을 했었는데 여기 파일에서 아까 속성 프로퍼티스로 들어간다고 했죠. 거기에서 appearance 여기 화면 표시 appearance 아마 이 위치가 아닐 수도 있어요. 영문 버전은요. 여기 들어가셔서 여기 표시 언어 여기 랭귀지 부분에 한국어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런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게 아니에요. 확인 눌러주신 다음에 다시 껐다가 다시 키면은 얘가 한글 버전으로 바뀌어서 나올 겁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랑 저랑 수업을 하기 전 이제 세팅을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인터페이스 세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여러분들 해보시고 그 다음에 또 바로 수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단축키 세팅, 옵션 값 세팅 알아봤습니다. PPT 보시면은 이렇게 제가 다 표시를 해뒀으니까 여러분들 제 설명을 모르시더라도 이런 식으로 체크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우스 설명입니다. 마우스 2D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뭐 포토샵이나 일러스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단조로웠을 것 같은데 3D에서는 아이콘이 많고 명령창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의 마우스 그 사용이 좀 다릅니다. 개체 선택하고 명령어 선택하는 거는 뭐 같겠지만 드래그도 살짝 다르고 명령어 그리기나 뭐 이런 거 저런 거 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좀 많이 보셔야 돼요. 줌인, 줌아웃 이런 거 이제 똑같은데 팝업 창을 오픈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지금 뭐냐 이 휠이라고 하죠. 이 휠을 이렇게 위로 아래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얘를 꾹 누르게 되면 팝업 창이 오픈이 됩니다. 그럼 거기에 자신이 평소에 많이 쓰는 아이콘들을 넣어둘 수가 있습니다. 이건 그렇게 크게 뭐 이렇게 중요한 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가 있다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왼쪽 클릭과 오른쪽 클릭을 했었을 때 무엇이 다르고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서 보면은 얘는 하나의 아이콘을 가지고도
왼쪽으로 클릭했을 때 명령어가 다르고 오른쪽을 클릭을 했을 때 명령어가 다릅니다. 이게 바로 2D 프로그램과 3D 프로그램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라이노 같은 경우는 그 아이콘이 하도 많고 그 많은 아이콘 중에서도 기능을 따로 부과해야 되는 시스템이 있다 보니까 왼쪽과 오른쪽이 다른 그런 아이콘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마우스를 쭉 갖고 가면은 거기에 이런 식으로 노랑창이 뜹니다. 안 뜨는 것도 있어요. 안 뜨는 거는 뭐 말 그대로 왼쪽만 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갖다 댔을 때 왼쪽과 오른쪽이 나온다. 그러면 이게 저번에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다른 명령어, 왼쪽 클릭했을 때 다르고 오른쪽 클릭했을 때 다른 그런 명령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명령어 선택, 개체 선택이 있고 여기서도 명령어 선택이 있게 되는 겁니다. 자, Shift, Ctrl, Alt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제 설명 여기 써놓은 걸 보시고서는 생각을 나중에 하다가 그때 그랬었지 해서 모르시겠으면은 요 PPT를 다시 한번 켜서 요 부분을 한번 읊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해드려도 어차피 다 잊을 거 뻔히 다 알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설명만 해드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 다시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래그예요. 왼쪽에서 오른쪽, 오른쪽에서 왼쪽 할 때 다릅니다. 포토샵과 일러스트는 똑같겠지만 얘네는 달라요. 자, 왼쪽에서 오른쪽을 드래그 할 때는 요 드래그 했었을 때 요 박스가 생기겠죠. 이 박스 안에 다 들어간 개체들만 선택이 됩니다. 살짝 걸쳐 있거나 바깥쪽에 있는 애들은 선택이 안 돼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드래그를 했을 때. 근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드래그를 했을 때는 자, 얘는 선이 실선인데 얘는 선이 점선으로 나오게 됩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게 되면 점선으로 나오게 되는데 얘는 살짝만 걸쳐도 포토샵이랑 일러스트처럼 다 선택이 됩니다. 자, 보시면은 자, 이렇게 있어요. 얘를 선택을 할 때 드래그를 전부 쭉 다 했어요.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드래그를 하죠.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가게 되면 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선은 실선이에요. 자, 이럴 때 여기서 손을 놓게 되면 이 아까 그 네모 박스 안에 다 들어갔던 이 두 개는 선택이 되는데 살짝 걸쳐 있던 이 원은 선택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갈 때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점선이에요. 점선이죠. 점선인 상태에서 얘네 세 개 다 지금 살짝 걸쳐 있는 상태죠. 다 완벽하게 들어가 있는 애들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놓게 되면은 다 선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래그 방향에 따라서 선택이 되는 게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드래그도 신경을 써야 돼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할 건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할 건지 꼭 이제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물론 클릭은 여기에 있는 이 왼쪽 버튼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면 설정 이제 화면 설명이에요. 화면에는 이렇게 모눈종이처럼 이렇게 눈금이 다 되어 있겠죠. 이 눈금 하나의 단위를 그리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그리드인데 단위가 그때그때마다 달라져요. 가장 기본으로 세팅되는 거는 밀이에요. 근데 이거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바꿔주게 되면은 미리도 되고 인치도 되고 센치도 되고 미터도 되고 여러 가지의 단위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 여러분들이 세팅할 때는 밀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랑 저랑 할 때는 대부분 작은 개체들을 다룰 거기 때문에 이 밀리미터로 그냥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이 밀리미터로 그냥 두시고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정도로만 알려드리려고 지금 이 화면을 띄웠습니다. 그리고 라이노의 방식이에요. 3D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폴리곤이라고 해가지고 뭐 삼각형짜리를 여러 개 이어 붙여서 만드는 형식이냐, 아니면 넙스라고 해서 지금 라이노처럼 이렇게 점, 선, 면, 그 다음에 이렇게 고체 식으로 이렇게 만드는 그런 방식이냐가 있는데 라이노 같은 경우는 넙스 방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파일 자체가 되게 라이트해요. 가볍습니다. 그리고
포인트, 이 점들이 막 만들어져서 이어져 가지고 선이 되는 거고, 이 선이 막 여러 개가 겹쳐져서 면이 되고, 이 면들이 겹쳐져서 폴리서페이스가 되고, 폴리서페이스를 결합을 시켜서 솔리드가 되는 그런 형식의 3D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가볍고 상당히 호환이 빠르고 하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라이노에 있는 아이콘들 설명입니다. 너무 많죠. 저도 여기 있는 아이콘들 다 아냐. 진짜 하나도 몰라요. 저도 정말로 모르고 그때그때 라이노가 다시 라이노 4, 라이노 5, 라이노 6, 라이노 7 나오면서 없어지는 아이콘도 생기고 다시 생기는 아이콘, 새롭게 생기는 아이콘도 있어가지고 그때그때 제가 다 확인을 못합니다. 저도 게을러서 제가 맨날 쓰는 아이콘들만 이제 주로 하게 되고 획기적으로 바뀐 그런 몇 개의 기능만 습득을 해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아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 아실 필요가 없고, 그냥 요 위에 있는 거는 2D 쪽, 그 다음에 요 아래에 있는 거는 3D 쪽, 여기는 너무 잘 쓰는 것, 변형, 뭐 이쪽, 뭐 이런 것들만 이제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2D 관련 아이콘, 3D 관련 아이콘, 편집 관련 아이콘, 이 세 파트로 나눠서 여러분들에게 라이노의 기초를 한 학기 동안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가르쳐드리고 응용을 시켜드릴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제가 가르쳐드리는 아이콘에 그때그때 수업을 할 때마다 알려드리는 아이콘에 관해서만 여러분들은 주의 깊게 보시면 되고, 그거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들의 그 스타일에 맞는 그런 아이콘들을 찾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콘들만 여러분들이 쓰시면 되고, 그게 단축키 설정이 안 돼 있으면 나중에 단축키 설정을 엘리어스 가셔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2D 툴 아이콘 라인과 커브, 이게 오늘 들어갈 이제 오늘 수업은 딱 여기까지, 라인과 커브. 그래서 이 라인과 커브에 관해서 이제 할 거고, 보시면은 여기에서 점과 선 딱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다 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가장 대표적인 직선과 곡선만 하고 끝을 낼 겁니다. 자, 쉽죠? 보면은 2D 툴들이 여러 가지가 많아요. 이게 커브도 또 열어보면은 여러 가지고, 여기 보면은 이제 도구 툴인데요. 커브 도구 툴인데 여기서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들을 다 하느냐? 아니에요. 그냥 제가 찍어준 몇 개만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겁을 먹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직선을 이제 해볼 건데, 말이 계속 꼬이네요. 아무튼 직선을 해보자면 얘를 꾹 눌러보세요. 그러면은 이 직선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이걸 써야 되는지, 이걸 써야 되는지, 요걸 써야 되는지 전혀 모르겠죠. 그럴 때에는 요 가장 대표적으로 앞에 나와 있는 얘를 쓰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교수님, 왜 이 많고 많은 이런 아이콘들 중에서 왜 얘가 대표예요? 당연하겠죠. 얘가 제일 많이 쓰니까요. 자, 얘를 선택을 하면 이렇게 직선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가장 간편하고 가장 빠르고 가장 생각도 안 하고 할 수 있는 툴이기 때문에 얘가 대표인 겁니다. 교수님, 그럼 얘도 마찬가지겠네요. 얘가 커브거든요. 예, 맞습니다. 얘를 제일 많이 쓰기 때문에 이 커브 툴을 이 앞에 내세운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수많은 라인 툴 중에서 얘만, 그리고 이 수많은 커브 툴 중에서 얘만 하고 끝낼 겁니다. 자, 쉽죠?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이 라인, 얘가 첫 번째죠. 얘는 하나, 둘, 끝이에요. 근데 연속적으로 가게 되면 쉽겠죠. 그래서 얘가 1번이 아니고 얘가 1번 대표가 된 거예요. 연속적으로 할 수 있게요. 그럼 교수님, 계속 연속적으로 눌러지는데 그럼 끝은 어떻게 맺나요? 스페이스바나 엔터를 누르면 그 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해서 두 번째 거, 이 대표를 선택을 해서 선택을 하다가 나중에 난 다 그랬어 한다 싶으면은 스페이스바나 엔터를 누르시면 되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단축키를 이제 병행해서 하다 보니까 손이 스페이스바에 많이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스페이스바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을 그리는 데는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방법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줄 거고요. 그 여러 가지 방식으로 여러분들은 도형을 그려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를 선택을 해볼게요.
가장 기본적인 거는 바로 클릭으로 도형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 전에 앞서서 여기 아래 한번 보시겠어요? 이 아래 보시면 그리드 스냅, 직교 모드, 평면 모드, 개체 스냅, 스마트 뭐 트랙, 뭐 건볼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바로 그리드 스냅과 개체 스냅이에요. 개체 스냅은 제가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해 드릴 거고요. 이 그리드 스냅은 뭐냐? 단축키가 일단 F9예요. 단축키가 자 F 9 단축키가 F9입니다. 이게 뭐냐? 이 F9를 누르게 되면은 여기 지금 진해지고 있죠? 이 F9를 또 누르게 되면 이 진한 게 또 풀려지게 됩니다. 뭐냐? 자, 이 직선을 선택한 상태에서 이 그리드 스냅 클릭을 해도 좋아요. F9를 누르게 되면 자, 보이십니까? 제가 마우스는 요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포인트는 이 그리드 안에만 포인트가 들어가지는 게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게 뭐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교하게 어딘가를 클릭을 해서 들어가야 될 때 이 그리드 안에 들어가야 될 때는 이 그리드 스냅을 켜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얘를 끄게 되면 그리드에 안 들어가게 되겠죠. 자, 보면 얘 지금 삐져나와 있는 거 보이죠? 그래서 그리드 스냅을 켜서 이 포인트 안에 넣느냐 아니면은 이 포인트 안에 넣지 않고 자유롭게 넣느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서 F9와 이제 F9를 이용을 해서 진하게 해서 그리드 스냅을 키거나 이제 끄거나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정사각형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뭐 렉탱글 툴인데 얘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리드 스냅을 켜서 이렇게 만들면 정사각형 바로 만들어지겠죠. 근데 이게 아니고 바로 이 직선을 이용을 해서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 한번 찍어주고 여기 한번 찍어주고 여기 한번 찍어주고 여기 한번 찍어주고 여기 찍어주면 정사각형 완성이죠. 자, 얘는 여기 10 여기 10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얘를 또 똑같이 만드는데 다른 방법으로 만들 거예요. 얘를 누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여기를 찍어주고 쭉 위로 올리는 게 아니고 여기 명령창에다가 지금 보이세요? 10을 누를 겁니다. 10을 쓴 다음에 엔터를 쳤더니 교수님 검은색 선이 생기고 그 위로는 하얀색 선이 돼요 라고 의문을 가지는 학생들이 생길 겁니다. 자, 이건 뭐냐? 제가 아무리 얘를 위로 당겨서 클릭을 한다 하더라도 딱 요 10만큼만 포인트가 찍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의 길이를 이미 10으로 정해놓고 얘를 그려주는 방식입니다. 그럼 또 여기서 또 10을 누르고 스페이스바 엔터를 누르게 되면 똑같이 되겠죠. 그리고 또 10을 눌러서 엔터, 또 10을 적어서 엔터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똑같은 사각형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똑같겠죠? 자, 갖다 대보면 똑같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식이 존재해요. 자, 얘를 선택을 한 다음에 이제는 마우스를 클릭을 하는 게 아니고 오로지 키보드로만 해볼 거예요. 자, 여기에 0, 0 여기 지금 0, 0이에요. 점이 아니에요. 0, 0을 누르고 엔터를 했더니 여기 포인트가 이렇게 찍혀버렸어요. 이게 뭐냐? 좌표를 여기에 대입을 해서 그리는 방식이에요. 그러면은 이 위는 여기가 Y축이고 여기가 X축이 되겠죠? 그러면은 0, 10 하면 되겠죠. 여기 숫자 0, 10 엔터 했더니 거기 바로 찍혀버렸어요. 왔다 신기하다. 자, 그러면은 바로 또 옆으로 가볼까요? 여기는 10,0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있더라고요. 10,10이겠죠. 네. 제가 그랬어요. 당연히 여기는 10,0이겠구나 했어요. 여기가 왜 0,10이니까. 그 다음에가 10,0이겠죠. 그런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0,0. 그거는 0,0을 쓰지 말고 0으로만 써도 됩니다. 그 다음에 엔터 했더니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좌표 이렇게 찍어가지고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방법이 총 3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제 수업을 이렇게 듣고 잠깐 일시정지 멈춤을 눌러준 상태에서 이렇게 정사각형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클릭 방식, 그 다음에 길이 방식, 그 다음에 좌표 방식
이 세 가지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다 만들어 보셨습니까? 다 만들어 보셨으면 요것도 한번 해보세요. 요 네모 만드는 거는 아실 줄 아시겠고, 별도 한번 그려보세요. 이렇게 그려보시고, 그다음에 삼각형도 그려보시고, 이 삼각형을 싹 돌려서 이렇게 그랑조별이라고 하나요? 그랑조별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직선에 대해서, 라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끝마치도록 하고, 요거는 당연히 과제가 되겠죠. 요 네모, 별, 세모, 그랑조는 과제입니다. 과제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러면 자, 여기서 잠깐 과제를 할 때는 이 파일 여기 보면 저장이 있어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해가지고 이제 여기 딱 뜨게 되면은, 자, 여기에서 얘를 라이노 5, 어차피 5로 하니까 5로 모델로 돼 있겠죠. 해서 어떤 식으로 하냐, 오늘이 2021년 03월 03월 091 과제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아래슬러시까지는 안 맞춰도 되는데 뭐 요거까지 필요도 없겠죠. 그냥 이렇게 할까요? 3월 9일 과제 이런 식으로 해서 저장해가지고, 이 3월 9일 과제 저장 뭐 한번 저장해볼까요? 그냥 이렇게 저장 딱 이렇게 눌렀어요. 누른 다음에 자, 인터넷을 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넷으로 켜서 여기에서 마이 클라우드 안 나오네. 네, 클라우드 아주 안 나오네. 마이 클라우드 해서 뜨면은 그대로 들어가고요. 들어가서 학생 폴더 들어가서 쭉 다 만드셨네요. 네. 자, 새 폴더. 저는 04학번입니다. 116324 한 칸 띄고 2슬방. 자, 만들었습니다. 어디 있냐? 예, 바로 위에 있네요. 학번이 차이 나는지라 바로 위로 떴습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바로 파일 추가 해서, 자, 이렇게 어디 있지? 라이노 여기 과제 있죠? 0309 아래슬러시 과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기 학생 폴더로 가서 이렇게 과제를 올려놓으면 깔끔하겠죠? 뭐 그 다음에 또 뭐 과제 쭉 다 하면 되겠죠? 자, 이 과제는 제가 얘기했다시피 목요일 날 수업을 시작을 해가지고 영상을 보여줬어요. 그러면은 이 과제는 이 목요일 바로 전날인 3월 10일까지 끝나 있어야 되겠죠? 11일 날 올린 과제는 17일까지 끝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과제의 날짜를 3월 4일에 방송을 했으니까 3월 4일 과제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3월 11일 날 방송한 그런 이제 제가 유튜브로 올린 그런 영상에는 3월 11일 과제, 3월 11일 과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폴더는 그러면 이제 필요 없으니까 삭제해서 없애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폴더 다 만드셔가지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은 언제 만들었는지 지금 다 나옵니다. 그쵸? 자, 요것만 봐도 3월 4일날 바로 방송 보자마자 만들었네. 8일날, 5일날, 6일? 네, 다 알게 됩니다. 언제 방송을 받고 언제 과제를 했는지 다 나오니까, 자, 여러분들 꼭 시간 다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했으면 얘네는 제가 과제로 낸다고 했죠. 네모, 세모, 별별. 얘네는 과제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곡선을 해봐야 되겠죠. 자, 이 곡선에는 포토샵 같은 느낌의 곡선이 있고, 그 다음에 라이노 특성에 맞는 곡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둘 다 제가 보여드릴 건데, 얘를 꼭 고집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나중에 보면은 라이노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얘를 쓰는 라이노 기술자 전문가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99.99999%가 다 요거를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게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제일 앞에 대표로 있겠죠. 자, 그럼 이 두 개가 어떻게 다른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 원을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고 얘를 여기 위에 보시면은 잠금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잠가 볼게요. 그러면은 선택이 안 됩니다. 이 상태에서 자 곡선을 눌러서 자 이렇게 해서 그립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렸어요. 자 이렇게 곡선을 그리면은 포인트를 키면은 제가 찍고 찍은 부분에 포인트들이 그대로 있고 이 포인트들을 이렇게 움직여서 이렇게 원을 맞춰주면 돼요. 자 이때는 그리드 스냅을 꺼주고선 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포인트 움직여서 이제 맞춰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포인트 제어라고 해요. 이렇게 포인트를 움직여줘서 이제 맞춰주는 겁니다. 계속 이렇게 움직여서 맞춰주다 보면은 어느 순간인가 필요 없는 것들은 이렇게 딜리트 키를 지워줘도 돼요. 어느 순간인가 바로 얘가 원이 되어 있겠죠. 이렇게요. 하다 보면요. 아주 미세하게 조금씩 움직이다 보면 언젠가는 맞습니다. 그렇겠죠? 자, 얼추 이렇게 하니까 거의 맞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자, 나머지는 뭐 미세하게 맞춰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만 해도 이렇게 따로 떼서 보면은 원 같아요. 일단 이 정도까지는 하겠는데 어쨌든 보시게 되면 첫 번째 거는 자기가 찍은 곳에 다 포인트가 가게 되고 그 다음엔 텐션 여기 그러니까 다시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 점과 두 번째 점 그리고 세 번째 점까지 찍었을 때 첫 번째와 세 번째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점의 텐션에 맞춰서 얘네가 구부러지게 돼 있습니다. 첫 번째, 세 번째 그리고 두 번째. 그럼 이 거리에 맞춰서 얘네가 이렇게 구부러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포인트를 F10이에요. 포인트를 키는 게 F10, F11을 누르면 포인트가 꺼집니다. F10 포인트 켜지고 F11 누르면 꺼집니다. 포인트를 킬 때에는 키고자 하는 개체를 클릭을 한 상태에서 F10을 누르면 이 개체만 꺼지는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F11을 누르면 제가 원하는 개체가 뭐든지 간에 다 꺼집니다. 이런 식으로 알고 있으면 됩니다. F10 포인트 켜지는 거, F11 포인트 꺼지는 거. 이거는 정말 많이 쓰는 단축키이기 때문에 F8, F9, F10, F11은 꼭 알고 있어야 돼요. F9는 그리드 스냅이고요. F8은 아직 안 배웠는데 여기는 요 개체 스냅이에요. 개체 스냅이 뭐냐? 여기에 있는 것들을 다루는 스냅입니다. 이건 나중에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어쨌든 F10 포인트 켜고 F11 포인트 끄고 하는 거 요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게 가장 대표로 나와 있는 이 커브가 되겠고요. 두 번째 커브는 뭐냐? 얘가 찍히는 대로 이렇게 찍히는 대로 원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만 놓고 보면 이게 더 쉬워 보여요. 그쵸? 자, 이렇게 켰어요. 그런 다음에 포인트를 키면 저는 분명히 이 라인을 따라서 포인트를 이제 찍었는데 포인트를 키면 오잉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왜 이렇게 되지? 자, 곡선이 이제 이런 아이고, 제가 당황을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지죠. 묶고 넘어가 주세요. 자, 이 포인트들이 있어요. 얘가 찍은 대로 찍어진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얘가 이렇게 간 대로만 찍어 보겠습니다. 야, 요거까지 안 되면은 나 이거 다시 찍어야 되는데 방송. 자, 포인트를 켰더니 다행이네요. 자, 얘가 원래 제가 찍었던 거죠. 자, 얘가 제가 원래 찍었던 거 포인트 여기 5개 찍었던 거고요. 얘는요, 여기에 맞춰서 이 선에 맞춰서 포인트를 찍었어요. 그랬는데 미세하게 조금씩 위치가 달라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닫힌 커브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었던 것 같고요. 얘가 열린 커브다 보니까 어쨌든 이렇게 포인트 차이가 나게 됐어요. 자, 얘를 하게 되면은 처음엔 되게 쉬워요. 이거 찍는데 맞춰가지고 이렇게 되니까요. 근데 이렇게 찍다 보면은 포인트 개수도 많아지고 나중에 의뢰인이 이거 라인이 안 이뻐요. 이 라인 수정해 주세요 하면 이 포인트들을 다 일일이 제어를 하면서 수정을 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안 쓰고 요 포인트 찍은 대로 선이 만들어지는 이 첫 번째 거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두 번째 많이 익숙하실 거예요. 아마 포토샵이랑 일러스트도 그래 왔었으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쓰지 않고 요거를 쓰는 연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자, 어떤 걸 연습을 해줄 거냐면요. 두 가지로 연습을 해줄 거예요. 첫 번째는 이렇게 라인을 따라 그린 라인을 하나 그려놓고 이 라인에 맞춰서 포인트를 제어를 해주는 연습을 해볼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와, 이거 누가 봐도 미남 그 라인이죠. 자, 코부터 해가지고 입술까지 또 완전 미남이 턱선까지 이런 걸 보고서는 절대미라고 하죠. 에 교수님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뭐 미남이야? 라고 하시는데 이따 제가 보여드릴게요. 얘는 분명히 100% 미남. 그것도 전 세계가 인정하는 미남 엽선입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얘 그리는 연습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는 얘를 따라 그리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요 커브를 눌러가지고 그리스냅을 켜주고 찍어주시고 여기 지금 두 칸 왔으니까 여기 두 칸이죠. 찍어주시고 엔터. 그리고 포인트를 켜서 보세요. 일정한 간격으로 포인트들이 있겠죠. W를 그리고 있어요. 포인트가. 네, 이 상황에서 F11을 눌러서 다시 포인트를 꺼주시고 얘를 잡아주신 다음에 여기에 있는 객체를 잠금을 해줘 보세요. 그러면은 아무리 선택을 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여기에 있는 이 커브 눌러주시고 그리드셈을 끈 상태에서 똑같이 해보려고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한 번에 다 똑같이 그릴 수는 없어요. 이렇게 그린 다음에 포인트 F10을 켜가지고 얘를 미세하게 조금씩 움직여가지고 라인을 한번 맞춰서 그려보세요. 그래서 얼추 맞다 싶으면은 이제 연습 성공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다 하셨으면 자, 락을 풀어서 얘를 없애주고요. 자, 그러면은 제가 이거는 연습이니까 여러분들 해보시고 얘가 과제가 되겠죠? 얘가 절대적인 미남 엽선 라인이라고 했어요. 그쵸? 자, 얘의 라인입니다. 그쵸? 미남이죠. 네. BTS. 이거 속으로 에이 교수님 이게 무슨 미남 라인이에요 했던 사람들 반성하세요. 아미한테 제가 일러버립니다. 어쨌든 뷰의 옆모습을 네, B의 옆모습을 이렇게 그려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그리느냐? 자, 이 사진을 그래서 제가 여기 예제 자료 여기 그림 예제 폴더에 가보면은 이렇게 올려놨어요. 네, 올려놨죠? 그럼 이 사진을 다운받아 주세요. 다운받아 주면 자, 이 탑 화면에서 해줄 거예요. 이 탑 화면을 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얘를 한번 클릭을 하면은 들어가지고 얘를 한번 클릭을 하면 나가지니까요. 네 가지 뷰 다 보실 분은 이렇게 하시고 2D니까 굳이 네 뷰를 다 볼 필요가 없구나. 탑 뷰만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탑을 한번 클릭을 해서 탑 뷰만 이렇게 놔주세요. 이 상태에서 한 가지 툴을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여기 화살표 있죠? 이 화살표. 얘를 꾹 눌러주면 이렇게 툴이 떠요. 툴바가 떠요. 그럼 이 상태에서 두 번째 줄의 제일 끝에 얘 혼자만 약간 컬러풀 하죠? 얘가 바로 그림을 불러오는 툴입니다. 얘를 선택을 해서 자, 그림을 불러올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0,0에 맞춰서 클릭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리드셈을 키세요. 그 다음에 쭉 당겨서 클릭 해주시면 그림이 옵니다. 그쵸? 이 상태에서 얘를 여기에 보시면 속성이 있을 거고 객체가 있을 거고 재질이 있을 거예요. 얘를 클릭을 하시면 여기 투명도가 뜹니다. 교수님 저는 투명도가 안 떠요. 그러시는 분은 얘를 쭉 길게 늘려보세요. 그러면 투명도가 이렇게 길게 쭉 나오면서 보일 겁니다. 이 상태에서 얘를 투명도를 쭉쭉쭉쭉 놔주세요. 이러면은 연해졌죠? 자, 이 상태에서 얘를 잠가 주시고 쭉 드래그해서 선 라인을 확인한 다음에 커브를 이용해서 그리드 스냅을 끄고 그려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섯. 저는 딱 16번 포인트 16개만 썼네요. 자, F10을 눌러서 맞춰줘야 되겠죠. 이렇게
얼굴 선 라인을 똑같이 미남대라 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얼굴 선 라인 맞춰가지고 포인트를 제어를 해주면서 이렇게 제어해주면서 자 여기는 하나가 더 필요한 것 같죠? 그러면 뭘 해주냐? 추가를 해주면 됩니다. 여기에 있는 이 점을 편집하는 점 편집 툴이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기 이 플러스 버튼, 매듭, 점 삽입. 얘를 클릭을 한 다음에 클릭. 다 됐으면 엔터. 자, 여기 포인트가 또 생겼죠? 당겨주고. 자, 여기 턱선 무턱이 되지 않게 잘 당겨주고, 넣어주고, 다시 잘 당겨주고, 여기도 넣어주고. 이렇게. 여기가 좀만 더 들어가고, 입술 좀 더 앵두스럽게 만들어주고요. 이렇게 잡아주면 네 미남 옆 라인이 딱 나왔습니다. 그쵸? 이렇게 라인 얼굴선 라인 그려보는 한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곡선의 과제가 바로 이 얼굴 옆 라인이 되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라인과 커브를 한번 알아봤어요. 더 나가고 싶긴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아마 피곤하실 것 같아요. 이제 학기가 시작됐는지 이제 2주차인데 너무 많이 나가게 되면은 바로 멘붕 오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영상분으로 보면은 1시간이 좀 안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제가 편집을 해서 이제 올리도록 할 거고요. 여기까지 이제 과제가 그러면 요거와 요게 되겠죠. 그래서 요 두 개 과제를 이제 여러분들이 해서 이 영상은 제가 3월 11일 날 올리기 때문에 3월 11일 과제 해가지고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더 궁금한 사항이나 모르는 사항 그리고 뭔가 더 알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단톡으로 보내주셔도 좋고 카톡 개인 카톡으로 보내주셔도 좋고 전화를 하셔도 좋고 그 다음에 메일을 보내놔 주셔도 좋습니다. 단 9시가 넘어가면 카톡만 해주세요. 전화는 안 됩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오늘 한 주 요번 한 주죠. 네 요번 한 주도 재미있게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안녕.